아직 그 뭐 김정은의 나이나 건강 상태나 북한 사회의 어떤 그러셨죠. 성격이나 이런 거를 볼 때 후계자로 그 판단하기엔 좀 이르다. 그리고 또 김주애가 지금 10살 정도밖에 안 그러니까 된 뭐,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 네네. 김주애가 등장하는 장면들이 거의 뭐 군사 미사일이라든지 관련되고. 군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었고 그런 점을 다 고려하더라도 아직은 김주애를 후계자로 보기에는 좀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? 김정 자, 화면 좀 보겠습니다. 이번 주제 제목은 이겁니다. 아사자 속출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? 어떤 외신 등등 통해 들려오는데 김주애,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 뭐 툭하면 지금 뭐 미사일 발사 현장 이런 데 나타나잖아요. 명품 치장? 하고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. 이 무슨 얘기일까요? 화면을 좀 보겠죠. 화면이 3개가 있어요. 지금 보면 여기 미사일 쏘고 있죠. 그리고 지금 북한이 굉장히 힘든 상태라 그래요. 이 식량난이 극심해져서 아사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런데 바로 최근에 본인의 아버지하고 나란히 갖고 있는데 이 옷, 이게 무슨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명품이다. 굉장한 고가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. 이거 관련된 내용들 좀 보겠습니다. 몇 가지요. 뭐 이런 거래요, 지금. 이 ICM,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참관 때 이런 옷을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. 근데 앞서서도 사실 김정은 위원장도 무슨 시계 등등등 뭐 명품을 갖고 차고 다닌다 이런 얘기가 참 많았는데 이겁니다. 지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최수영 전 위원께는요. 지금 북한은 제재를 받고 있어요. 네. 이런 명품 이런 것도 제재 대상 아닙니까?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, 사실? 그렇죠. 네. 근데 이게 어떻게 들어갔어요? 근데 이걸 또 일부러 막 착용을 하고 나와요. 전 세계에 보여주는 어떤 네. 사진, 영상 등에. 이거 뭐 제복 제재에도 불구하고 끄떡없다 뭐 이런 걸 일부러 보여주는 겁니까? 이거 무슨 의도입니까? 그 메시지 측면에서 예. 충분히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저는 미국,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그 제재 대상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예. 특히나 이 사치품들은 정말 그 엄격한 제재 대상인데 노동당 그 비서실에 이것만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그 기구가 있다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수입하는 거죠. 그때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이 탔던 방탄차가 한번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것도 수입 규제 대상이었는데 그게 그 차량. 돌고 돌아 배를 또 어떻게 해서 삼국을 돌아서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특히나 또 그 김정은 그 아버지 김정일 때부터 이 명품 사랑은 대단히 심했어요. 그다음에 뭐 굉장히 또 사치품, 고가품들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. 너희들이 얼만큼 제재해도 우리는 끄떡없다는 얘기 같은데 근데 저는 북한이 선전선동술에 굉장히 능하다고 하는데 예. 저 거꾸로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? 예. 근데 김주애 같은 경우는 얼굴이 통통하고 해가지고 인민들 사이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굶어 죽는데 왜 지도자의 아이는 저렇게 통통하고 아주 애가 그렇게 부티가 나느냐 이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떤 그 일체화를 가지고 오려는 북한의 어떤 선동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 전혀 인민들 사이에도 안 맥히는 거죠. 그리고 해외 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예. 아무 의미 없다는 게 저렇게 해도 인민의 삶이 피폐하다는 것. 결국 북한이 중요한 건 인민에게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이겠다고 한 것이 언제입니까?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지도자 가족들은 저렇게 명품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인민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. 저는 거꾸로 생각하면 북한 주민들이 이 부분에서는 지금 어쩌면 차근차근 분노를 키워가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. 북한에서의 선전선동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들이 지금 저거를 지도자에 대한 충성으로 가지고 생각한다면 굉장한 오판을 하는 것 같다라는 제가 생각합니다. 저런 명품들은 글쎄요 제재 대상이긴 한데 무슨 돈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그럼?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그 우리 사이버 얘기했잖아요. 예. 북한의 상당수의 자금 마련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과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마련한다는 그 얘기가 우리 정부에서도 알고 있어요. 그럼 그렇기 한마디로 훔치는 거잖아요. 훔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저 윤석열 대통령께서 토마호크 미사 발사일 한 날 방쳐사 간 겁니다.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측면도 있었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. 윤경호 소장님, 사실 북한이요, 이뭐 명품 얘기 나왔는데 이제 미사일 얘기 좀 하면 미사일을 한 번 쏘면 아무리 못해도 수백억이 뭐 든다는 얘기까지 있어요. 뭐 사실 굉장히 규모가 큰 걸 요새 쏘고 있잖아요.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무슨 이 일상 다반사처럼 툭하면 쏘거든요, 지금요. 근데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을 한다고 보십니까? 글쎄요, 뭐 그것도 나름대로의 경제가 굴러가는 곳이니까 어떻게 조달을 했다. 다만 이제 대비되는 거는 한쪽에서는 저렇게 명품, 호화, 사치품 뭐 몸에다 쳐 바르는데 그런 예. 거 하면서 할 이게 정상 사회냐 이런 거잖아요. 아, 예. 근데 저는
미사일은 뭐 아시다시피 한미 간의 합동 훈련에 대한 뭐 견제 내지는 반발, 뭐 분명한 목적은 있어요. 예. 그다음에 짧은 거리의 장사정포 아니면 긴 거리의 뭐 심지어는 ICBM까지도 쏘아서 기술을 과시하는 것도 있어요. 비용이 많이 드는 대신에 자기들의 체제 안정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담보 이건데 저는 김주혜 얘기 때 딱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. 김주혜라는 아이가 입고 나왔다는 무슨 프랑스제 뭐 명품 예, 명품 이름이 나와요. 그거는 누가 밝혀냈는가 참 궁금해요.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터넷 무슨 뭐 탐색대 뭐 이런 젊은이들이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뭐 재벌 3세, 4세들이 나오면 뭐 이거 입었다더라. 예, 예. 마케팅 차원에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죠. 김주혜한테는 그럴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? 예. 이럴 때 저는 국정원이나 통일부가 정말 우리 국민에게 북한 체제를 좀 제대로 이해시키는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도 좀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. 김주혜라는 아이가 저렇게 등장하는 게 정말 옆에서 뭐 입방아 찢듯이 아니 지금 12, 13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김정은의 후계자? 그럼 맞는 얘기일까요?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 같습니까?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이해하고 알 수 있게 그렇게 좀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도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지. 저 아이가 입은 게 저게 프랑스제 명품인지 아니면 뭐 보석을 차고 나왔는지 예, 예. 그게 뭐가 중요하죠? 물론 중요합니다. 한쪽에서 북한 인민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예. 백두혈통은 저런 거 차고 다닌다. 물론 저들이 부도덕하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. 우리가 그 관심을 갖는 거는 예. 북한 체제에 대한 예측 정보를 갖기 위해서 아니에요? 그런 걸 위해서라면 통일부나 국정원이 정말 북한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예. 자기들만 갖고 있는 정보를 이런 때 백그라운드 브리핑 차원에서 언론에게 좀 알려주고 언론은 그걸 국민에게 알려주고 좀 그렇게 전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. 이 식량난 문제요. 지금요. 지난 9일 뭐 유엔 보고서인데 북한 인구의 42%가 영양실조. 하루 3끼 식사는 사치다. 이렇게 나오거든요. 윤찬 변호사. 시간 한 30초 남았는데 또 뭐 식량 지원 얘기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? 북한에 대한? 이거 어떻게 그럼 보십니까?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뭐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죠.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끄떡없다. 핵무력 완성만의 미래를 담보한다. 이런 취지의 어떤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는 어필이라고 봅니다. 명품과 아사. 이거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건데 북한 뭔가 같이 나와요. 주제를 좀 같이 다뤘거든요. 이게 비극이 아니면 뭐가 비극일까 싶기도 합니다.